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부모가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병든 부모나 조부모를 젊은 나이에 홀로 돌봐야 하는 청년들. 그들을 영케어러라 부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일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제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자기의 기회비용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의 기회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부모를 부양하느라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돌봄 의무를 짊어진 청년 간병인들. 한국에서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은 어제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2세 청년 강도영 씨. 그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1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고는 유지됐는데요. 부모를 방치해 죽인 간병살인. 누군가는 폐륜이라 비난하지만 틀림없이 부모님을 그렇게 한 건 잘못이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책임을 이 아들이라는 그 강도영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졌어야 되냐? 오히려 국가가 너무 이거 유기한 거 아니야? 국가가 책임 먼저 안 진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된 아버지를 홀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간병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긴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돌본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생활비도 벌면서 그 모든 걸 혼자 했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일인데 우리는 그 현실을 존속살해 혐의라고 해서 이제 그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내고 나자 수중엔 쌀1톨 사 먹을 돈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가스가 끊기고 휴대전화마저 끊겼습니다. 월세가 밀리자 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지독한 생활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부탁. 그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자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년 부분의 문제는 너무 도외시한 거죠. 청년은 네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라는 그 인식부터 버려야죠. 10년, 20년 동안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모님에 대한 간병, 수많은 자원을 거기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 간병을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실제 영케어러의 삶은 어떨까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일을 하면서 홀어머니를 돌보는 이윤상 씨. 안녕하세요. 늘 퇴근이 이렇게 좀 늦으시죠? 네. 그냥 평시에 그냥 저는 7시 정도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런 시간이 오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 12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12시간 일하시고? 네. 많이 아픕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온종일 홀로 지냈을 어머니의 안부부터 확인합니다. 아까 내 연락다가 아이고, 잘 쉬어. 새벽에 또 내가 와가지고 다리에 좋아해주고 그랬잖아. 잘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그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도 이제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좀 많이 해서 소분해놨다가 이제 조금씩 데워가지고 먹고. 처음부터 집안일이 능숙했던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란 윤상 씨에게 갑자기 찾아온 시련.
어머니가 이혼하시기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셔가지고 디스크 판정 받고 허리 수술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핀 6개 박아가지고 이제 장애 등급 생기고 이제 좀 이제 힘드셔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많이 계셨고 저는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한 거죠. 언제부터 그러면? 20살 때부터 그럼 지금 한 몇 년 되신 거죠? 이렇게? 한 20년 정도. 20년. 네. 원래 노릇노릇하게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노릇노릇하게 한 건데. 20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그의 삶은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일부러 간을 덜 하느라고 소금을 조금밖에 안 넣었어. 이게 흐렸나봐요. 감기를 타고 자니까 그지. 구청이나 이런 데 직접 가셔서 또 신청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알아봤는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6마디 핀 박았는데 그래도 경증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건 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경증이라고. 막대한 병원비에 빚까지 지게 됐고 급기야 결혼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윤상 씨가 생활비를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끊겼다는데요. 어머니 장애 등급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한 달에 고작 3만 원. 허리 쪽하고요.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이거는 이제 기침 나서 먹고 그 이제 이거는 아침에 혈압약하고 고지혈증하고 아침에 먹고 그럼 몇 알씩 드세요? 한 번 드시면? 한 6, 7개 정도.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만 무려 20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의 언감생심인데요. 대신 윤상 씨가 하루 2시간씩 어머니의 굳은 몸을 꼭꼭 풀어줍니다. 아휴. 그런데 윤상 씨의 몸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저도 허리 지금 수술 4번 정도 해가지고 허리 핀도 받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저 다리도 저도 저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허리가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아프고 그런 데로는 지가 결혼하는 것도 포기한다고 그러고 엄마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러고 계속 이러니까 부담스럽고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엄마들은.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많이 속상해. 우울증도 오고 힘들어요.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결혼까지 포기한 윤상 씨.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이토록 어려울까?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지금 5년 좀 넘게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저도 힘든데 저보다 힘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이대로 하면서 돈 벌고 뭐 제가 따로 이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없을까 싶어가지고 사회복지 쪽으로 이제 많이 찾아보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자신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돕고 싶다는데요. 윤상 씨처럼 아픈 부모를 돌보게 된 영케어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사실 가장 시급한 건 금전적인 거예요.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가정과 다르잖아요. 출발 선상이 다르니까 일단 기본 고졸이다 보니까 기본 급여가 작아요. 근데 그거를 메꾸려면 이제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면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없죠.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한 상황.
거기에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부양 부담을 떠안는 영케어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인구는 3만 3천 명 줄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9년 동안 60대 이상 인구가 10% 넘게 증가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 돌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영케어러 문제는 이 영케어러를 하고 있는 진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일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문제 비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영케어러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이미 영국은 아동복지법에 그 근거를 만들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영케어러 협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영케어러 청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정말 내가 영케어러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가 영케어러로 일하는 동안의 임금, 그다음에 연금 가입 기간,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가입한 거로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더 가족에 대한 케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면서 내가 경제 활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문제만큼을 국가가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영케어러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도 통계도 없습니다. 효녀, 효자로 불리면서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됐던 청년 돌봄. 실태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추산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이 보호 대상자 중 25세 미만을 쭉 뽑아보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년이 약 3만 2천여 명. 전문가들은 한국의 영케어러 숫자가 이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 현재 국회에서는 영케어러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청소년복지법에서 규정한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이 중에 가족의 어떤 질병 등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처지가 있는 청년층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과 이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담는 그런 내용을 이 법안에 담은 상태입니다. 청년 간병인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본인의 SNS에 영케어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아주 오랜 시간 모두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타살이라며 강도영 씨 사건에 대한 탄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답은 살인죄 실형이 아니다. 국가와 동료, 시민들이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영케어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케어러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본 경험을 책으로 펴낸 조기현 작가.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던 그에게 영케어러들의 현실을 물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누군가 돌볼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가정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도 청소년이 노인을 돌보고 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칭찬의 대상이었지 사회가 뭘 보장해야 되고 이게 사회적 문제다라고 보는 틀이 없었던 거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자식이 아픈 부모를 돌보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영케어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데요. 새벽 4시가 되면 녹이 다 쓸어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연장들을 챙겨 가방을 들쳐매고 문 밖을 나서려고 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치매라고 했다. 아빠 저거 몇 살 때부터 했어? 한 16살, 15살 이때부터 했어요? 나 미장했잖아. 목수하다가. 저도 친구들한테 제 경험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가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가 아픈 질병을 내가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든 것도 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든데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확립돼 있지 않다 보니 또래들 사이에서조차 고립되기 일쑤. 아버지 어떤 사람 그런 그에게 자조 모임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기억들이 있었구나. 영케어러 모임 하면서 알게 된 건 이렇게 돌봄 때문에 생기는 위기, 가족 부양으로 생기는 위기가 얼마나 다양한 계기로 생기는지 서로 알잖아요. 진짜 운명의 장난처럼 막 일들이 겹치면서 생기니까. 근데 그거를 말 안 해도 서로 안다는 거. 그게 정말 서로가 서로한테 정말 큰 위안이 됐었죠. 자조 모임의 또 다른 구성원인 가수 김율 씨. 그녀 역시 영케어러입니다. 간병으로 인해 포기해야만 했던 꿈을 뒤늦게 펼치고 있다는데요. 그녀에게 노래는 길고 어두웠던 어린 시절을 위로하는 매개체이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겨우 15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보호자가 된 가수 김율 씨.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나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고립감? 아버지는 뇌졸중도 2번 겪으셔서 뇌병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도 갖고 계시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또 뭐 연하장애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제가 혼자 공부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아버지랑 관련된 행정 서류고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2번의 뇌졸중을 경험하셔서 뇌병변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보호자입니다. 조현병에 걸린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는데요.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지원은 무엇이었을까? 정확히 말하면 정신질환자가 20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빠 개인이 무너졌고 2차적으로는 가정이 해체됐고 3차적으로는 지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문은 들죠. 왜 그렇게까지 고립됐었어야 됐지? 왜 어른다운 어른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지 않았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좀 상황이 달랐을 텐데.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현실이 가장 힘들었다는 김율 씨. 긴 터널을 지나온 지금은 자신을 힘들게 한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When my heart is lonely. 당연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너희 그거 행복이야. 저는 이런 모습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이 삶의 의지와 에너지. 그리고 재활 치료하는 게 지루하고 심심하시니까 이제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존경할 만하죠. 이젠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제가 남에게 저의 고통과 불행을 얘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돌봄자가 된 것도 아니니까 떳떳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수면 위로 급부상한 영케어러. 이는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 문제가 단순한 가족의 부담으로 치부된다면 영케어러의 악순환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이라도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촘촘히 마련할 때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돈이든 사회적인 지원이든 만들어줘서 내가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조장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